국군이 책임지고 장병들의 행복은 우리가 책임진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행복 수호대. 우리는 장병 여러분께 꽤나 진심인 편입니다. 열린 병영, 소통하는 병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발짝 성큼 다가가는 여기는 행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풍요로운 민족 대명절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행운이 가족 모두 밝고 둥근 보름달처럼 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바라며 소원하는 모든 일 다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네, 풍요로움 하면 추석이고 추석하면 또 풍요로움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근데 이번 추석은 더 풍요로울 예정입니다. 여러분, 10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알죠? 당연히 알죠. 그쵸. 10월 1일 우리 국군 장병들의 날, 국군의 날이잖아요. 그렇죠. 이 날을 어찌 우리가 모를 수 있겠습니까? 국군의 위용을 과시하고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드높이는 날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올해는 말이죠. 어떻죠? 어때요? 추석 지나면 바로 국군의 날이에요. 그래서 매년 개최하는 국군의 날 기념 행사를 조금 앞당겨서 9월 26일에 진행한다고 합니다. 오, 달력에 동그라미 쳐놔야겠어요. 집에 달력이 있어요? 있진 않지만 마음속으로 좀 솔직한 방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동그라미 꼭 쳐놓겠습니다. 네. 올해 국군의 날 기념 행사 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거든요. 우리 전군 부대자랑 출신들 중에 국군의 날 행사에 참여한다고 하신 분들 많았잖아요. 맞아요. 9월 26일에 꼭 챙겨봐야겠네요. 네. 저는 달력이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은행 이렇게 박혀 있어요. 저는 네. 인력이 있어요, 인력. 인력이요? 한 장씩 이렇게 뜯는 거 있죠. 두꺼운 거, 두꺼운 거. 인력. 예. 뜯는 맛이 있죠. 그렇죠. 네. 예. 저는 달력이 있기 때문에 그날 별표 쳐놓고 또 핸드폰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해놔야죠. 핸드폰 알람 네. 설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특히 올해는 건국 75주년 그리고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잖아요. 그래서 10년 만에 시가행진이 펼쳐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한 미군도 참여하고요. 네. 스케일 어마어마하죠? 역대급 스케일일 것 같은데 완전 기대됩니다. 자, 9월 26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열릴 행사 일정 브리핑 나갑니다. 잘 들으세요. 자, 오전에는요, 서울공항에서 국군의 위엄을 알리는 기념 행사가 있고요. 오후에는 숭례문부터 광화문 일대에 대규모 시가 행진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대한민국 국군의 위상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날입니다. 네, 맞습니다. 완전 역대급입니다. 자, 이날 미래 전장에서 활약할 국군의 최첨단 장비들도 볼 수 있고요. 또 국민과 함께하는 축제장도 마련된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매우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가 무사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행운기 역대급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출발해볼까요? 대한민국 국군 장병의 행복 병영 프로젝트 행군기 그 첫 번째 코너입니다. 네, 50만 국군 장병, 275만 예비역들의 리얼 공감 프로젝트 949번 김대희 씨도 TV를 시청하고 있는 230번도 함께해요. 보기만 해도 재밌는 사연, 유용한 정보가 쏟아지는 충성 TV 앞으로 모여 충성 TV. 네, 오늘도 한국 나이팅게일의 후예 한나희와 함께합니다. 전군! 부자잖아!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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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 빰빰빰빰. 나이팅게일. 엉덩이 맞지? 중사로 맞아요. 네. 네, 오늘 전군 부대장은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편입니다. We will be there. 우리가 그곳에 있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최정예 간호장교를 양성하는 요람 국군 간호사관학교입니다. 네, 국군 간호사관학교 전우들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따끈. 국군 간호사관학교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예 간호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아름다운 손길. 정예 간호장교 양성의 요란. 여기는 대한민국 국군 간호사관 학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생이자 현재 국군간호사관학교 훈육관을 맡고 있는 이성원 소령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군간호사관학교 64기 4학년생도 김혜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부터 못 느꼈나요? 국간사 이 전우분들과 이렇게 나란히 옆에 이렇게 앉아만 있어도 뭔가 좀 힐링되는 느낌. 맞아. 왜 게임할 때 힐러 옆에 있으면 그 에너지가 충전되잖아요. 또 이 메딕이 또 이렇게 딱 이렇게 충전해주고 맞아요. 그런 느낌. 제가 정말 옆에서 네. 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런 따뜻한 말씀이라든가 이런 거 좀 배우시나요 혹시? 이 말투를 국간사에서 있고 수업에 일부러. 수업 일부 그 스피치도 네. 배우나 봐요. 네, 의료 스피치도 배웁니다. 진짜. 제가 옆에 있는데 정말 무슨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에요. 어떤 말투 원래 몸에 때마다. 열이 많으시대요. 후끈후끈하시대요. 네. 근데 이분들 치유력만 대단한 게 아니라 사실 말씀 이렇게 하시지만 전투력도 어마어마하신 네, 분들이거든요. 그럼요. 군사훈련도 아주 본격적으로 받으신다는 거 듣고 사실 저희 다 깜짝 놀랐잖아요. 네. 치유력도 전투력도 만렙인 국간사, 국군간호사관학교. 도대체 이분들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기대돼요. 오늘 또 어떤 걸 준비하셨을지. 국간사님, 진료실 들어오실게요. 따끔. 귀엽다. 네, 따끔. 이거 무슨 컨셉이에요? 행궁기 멀티케 윤간호사가 준비한 국간사 집중 진료 시간입니다. 국간사의 행궁기 등판 소식에 많은 분들이 행궁기 SNS로 궁금증을 보내주셨어요. 여기에 국간사를 둘러싼 소문들, 그리고 카더라까지 자세한 검진을 통해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윤간호사. 아주 기대가 되는구만. 그래, 첫 번째 검진해볼 내용은 뭔가? 먼저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국간사 생도들도 유급훈련, 혹한기 훈련을 받나요? 하는 질문인데요. 갑자기 궁금하다. 맞아. 근데 저는 뭐 당연히 받지 않을까 싶어요. 뭐 화생방 훈련도 했다고 하시니까 워낙 다양한 훈련을 이미 받고 있지 않을까요? 네, 우리 국군간호사관학교는 간호장교를 양성하는 양성교육 학교 기관입니다. 그래서 생도들은 장병 기본훈련을 집중적으로 훈련받습니다. 흔히 하시는 유격, 개인화기, 화생방 같은 개인 교육 훈련은 받지만 혹한기 훈련 같은 집체 훈련은 임간후외 훈련에 참여합니다. 저 훈련 얘기 나온 김에 저는 사실 이게 궁금해요. 사격 실력. 사격 훈련도 혹시 받으시나요? 네, 각종 군사훈련을 받을 때 사격훈련도 받고 있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1년에 2번씩 장운대 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따로 진행하는데요. 1학년은 K2 소총 사격, 2학년부터는 K5 권총 사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총이면 그럼 주 무기가 권총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간호장교는 전투 상황에서 신속하게 자신과 환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휴대가 용이한 권총을 주 무기로 사용합니다. 야, 멋있다. 저는 군대 있을 때 권총을 만져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면 훈련할 때도 주로 권총을 이용해서 훈련을 하는 건가요? 네, 평소에 전투 현장에서 부상병을 후송해야 하는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으로 전투 외상간호 훈련이라고 합니다. 실제 전투 상황처럼 현장에서 부상병의 중증도를 판단해 응급처치를 진행하고 부상자를 들것을 이용해 직접 이송하는 것까지 훈련받습니다. 네, 정말 실전처럼 훈련을 받으시는군요. 자, 다음 검진 내용은 뭔가요? 네, 윤간호사, 수술 준비됐나? 준비됐습니다. 살짝 따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내용이에요. 국간사에는 금남의 벽이 있다. 그래서 여자 생도만 받는다던데 이 소문 사실인가요? 저도 이걸 분명 들은 것 같기는 한데 여생도만 있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거든요. 그러게요. 이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 생도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네, 국간사에서는 매년 남생도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매년 총 90명 정도의 선발 인원 중에서 약 10%의 인원인 8명에서 9명 정도의 남생도를 선발했었는데요. 2024년 입시부터는 남생도 비율을 좀 더 늘려서
총원 90명 중에서 남생도는 14명 정도 선발할 예정입니다. 아, 남학생 생도도 있었군요. 근데 예전에는 없었죠. 여생도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국간사는 1951년에 개교한 이래로 60여 년 동안 남생도를 선발하지 않았었는데요. 2012년도 56기 생도부터 최초로 남생도를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8명의 남생도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매년 남생도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야, 2012년도부터면 꽤 오래됐네요. 남생도를 선발하려면 준비가 꽤 필요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기숙사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많은 게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네, 남생도가 처음 입학하였을 때 화장실, 목욕탕 등 많은 시설들을 정비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는데 양성평등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은 결과 양성평등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잘 됐네요. 네. 자, 국간사에는 남생도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내용으로 검진해 볼까요? 이번 소문은 정말 특이한 소문입니다. 우연히 국간사 졸업 사진을 봤다는 분이 제보해 주신 내용이에요. 뭐 졸업식에서 뭐 특이한 행사를 했나 봐요. 뭔가요? 우연히 국간사 졸업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생도들의 옷이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사관학교라서 통일성을 중요시하는 줄로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왜 그런 건가요? 혹시 뭐 졸업식 날만 의상 자유를 뭐 허용해주거나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면은 사진을 좀 잘못 보신 거 아닐까요? 네, 졸업식 당일 생도들이 모두 다 동일한 의상을 입지는 않습니다. 국간사의 졸업식은 곧 임관식이기도 한데요. 임관할 때는 학교 정복을 착용하지 않고 각자의 소속에 맞게 육해 공군의 정복을 착용합니다. 그러니까 졸업식이 임관식이면 졸업하기 전에 미리 육해공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해서 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졸업생들은 졸업을 2달 정도 앞둔 시기인 1월에 간호사 국가고시를 치르게 되는데요. 국가고시 이전에 미리 육해공군 중에서 자신이 지원하고 싶은 곳에 지원을 하고 면접까지 거치게 됩니다. 이후에 국가고시 합격 여부와 성적 면접 결과에 따라서 선발이 되면 3월에 졸업을 할 때는 서로 다른 소속으로 임관하기 때문에 각 군에 맞는 정복을 착용하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특이하네요. 근데 기분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4년 동안 같은 옷 입고 같이 생활했던 그렇죠. 동기들이잖아요. 근데 졸업식 날 각자 소속에 맞게 다른 정복을 입고 헤어지는 거잖아요. 아니, 김혜연 생도가 지금 4학년이잖아요. 그러면 육해공중에서 어디 지원할지 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인 희망으로는 육군 간호장교가 되고 싶습니다. 육군 간호장교로서 임상뿐만 아니라 사단 의무대, 주특기 교육, 파병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국가와 국민이 필요로 할 때 언제든 갈 수 있는 정예 간호장교가 되고 싶습니다. 아유, 멋있다. 네. 김혜연 생도도 훌륭한 간호장교가 될 수 있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국간사 정밀 검진을 해봤는데요. 아직 안 해본 게 하나 남았어요. 뭐가 또 남았어요? 엑스레이 안 찍었잖아요. 네, 정말 뼛속까지 들여다볼 겁니다. 네. 자, 그러려면 우리 생도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네.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들과 제작진이 은밀하게 나눈 대화를 입수해왔습니다. 엑스레이 찍듯이 속까지 훤하게 찍어왔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을지 바로 만나볼게요. 엄지 툭툭 툭 털어놓자. 네, 아우 나오셨네요. 네. 우리 전유림 생도, 정서영 생도, 조유림 생도, 다 64기면은 동기들인가요? 네, 모두 제 동기들이고 생도대에서 대대 참모진 역할을 하고 있는 참모 생도들입니다. 참생. 대대 참모진이면 대대 우두머리 같은 뭐 그런 건가요? 네, 일반 대학의 학생회를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학생회. 360여 명의 생도들을 대표해서 학교에서 각종 행사를 지휘하거나 네. 전반적인 생도 생활을 관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 모두 국간사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 분들이시더라고요. 입학한 뒤로 언제 가장 자부심을 느꼈는지 한번 물어봤는데요. 뭐라고 답했을까요? 화면으로 보시죠. 네.
우리 전유림 생도는 외부로 간호 실습을 나가기 전 나이팅게일 선서를 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라고 네. 했고 정서영 생도는 예복을 입고 한나의 의식을 치를 때 국간사 생도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아, 네, 정말 국간사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근데 나이팅게일 선수 한나의 의식은 뭔가요? 먼저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첫 임상 실습을 나가기 전에 실시하는데요. 촛불을 든 채 실습복을 착용하고 하는 선서식입니다. 매년 해당 기수와 10년 차이가 나는 선배 기수에서 가장 명예로운 분을 선별하여 나이팅게일로 지정하고 그분을 모신 자리에서 간호사로서의 윤리와 간호 원칙을 담은 내용을 맹세하게 됩니다. 멋있다. 네. 여러분, 김혜은 생도님께서 나이팅게일 선서를 직접 보여주신다고 해요. 아, 그래요? 준비되셨나요? 그래요. 선서. 나는 일생을 의롭게 살며 전문 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하느님과 여러분 앞에 선서합니다.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간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겠으며 간호하면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족의 사정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나는 성심으로 보건의료인과 협조하겠으며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네. 멋있다. 저희도 들으면서 이렇게 경건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럼 한나의 의식은 뭔가요? 네, 한나의 의식은 한국 나이팅게일의 후예로서 치르는 의식입니다. 예복을 착용하고 경건한 자세로 메달의 훈육 중점을 전파하고 강조하면서 국간사 생도로서의 명예심을 되새기는 의식입니다. 분기별로 나누어서 매년 6회 정도 실시합니다. 네. 한국 나이팅게일의 후예로서 나이팅게일 선서식도 진행하고 한나의 의식도 치르고 있군요. 자, 근데 국간사는 학교 캐릭터도 따로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건가요? 네, 생도가 직접 만든 캐릭터인데요. 네. 한국의 나이팅게일의 후예라는 뜻의 한나의 캐릭터입니다. 한나의 캐릭터를 비롯해서 학교를 상징하는 다양한 그림을 넣은 국간사 기념품을 매년 분기별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려고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오. 우와, 우와. 저희 생도들이 만든 키링입니다. 아니, 직접 만든 거예요? 네, 너무 귀엽다. 어머, 이게 그 상징적인 그 깃벌 맞아요. 예복자, 그쵸? 우와. 아, 요건 학교 앞에 세워진. 네, 저희 교훈을 이렇게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방향제로 어머. 아니, 방향제예요? 맞습니다. 방향제요? 디퓨저로 석고 방향제여서 여기에 향을 입힐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아, 이런 기념품이 정말 뜻깊고 진짜 좋은 게, 와, 이거 직접 다 만든 거죠? 네, 진짜. 생도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와, 국간사 생도분들의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멋있고 더 신기한 게 많은 국군간호사관학교인데요. 생도들과의 대화에서 제가 특이점들을 쏙쏙 골라서 키워드로 준비해 왔습니다. 어떤 키워드인지 보실까요? 네. 네, 국간사 자랑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우리 전유림 생도가 다른 사관학교들과 달리 국간사에는 땡땡땡땡 외출 시간이 있습니다. 라고 답해주셨네요. 근데 사실 뭐 외출이 특별하지는 않는데 보통 다른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말에 아니면 공휴일에만 외출을 나가잖아요. 그렇죠. 평일에도 외출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뭐 예를 들어 뭐 월화수목 외출 시간이나 막 화목금토 외출, 뭐 일과 시간 외출, 뭐 이런 월화수목. 거, 평일날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평일 외출 맞습니다. 어. 근데 아무런 이유 없이 외출하는 건 아니에요. 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무가내 외출 이런 건 아닐까요? 간호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비 간호사들이니까 아. 평일에 봉사활동? 오! 이거네. 오. 봉사활동 외출 시간. 맞습니다. 이 시간을 활용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힌트를 좀 더 드릴게요. 이 시간을 활용해서 각자가 배우고 싶은 걸 배우러 갈 수 있습니다. 저 알 것 같아요. 뭐요? 자기 개발. 정답입니다. 국군간호사관학교에는 수요일을 제외한 월, 화, 목금에는 일과 후에 자기개발 외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평일에도 나갈 수 있다는 거는, 와, 이거는 엄청난 메리트인데 누구든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생도들 개개인이 각자가 듣고 싶은 수업을 알아보고 외부에서 학원을 등록한 뒤에 자기개발 외출 보고서를 작성하면 매주 수요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외출이 가능합니다.
평소에 배우고 싶었지만 교내에서는 제한됐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활용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요즘 대학생들 자기 개발에 정말 진심인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그럼 주로 이 시간에 생도들은 어떤 걸 배우러 가나요? 네, 각종 스포츠나 악기, 제2외국어 같은 것들을 많이 배우러 나가고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운전 연수를 한다든지 이 시간을 활용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생도들도 있습니다. 아, 국간사 생도분들 정말 갓생의 표본이네요. 그러네요. 아니, 그럼 김현 생도는 저기 자기개발 외출 때 뭐 배우러 가세요? 네, 저는 자기개발 외출로 복싱을 배우고 있는데 복싱? 네, 체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즐겁게 다니고 있습니다. 스파링 한번 공군에서 한번. 얼마나 배웠는지. 얼마 배웠어요? 저 2개월밖에 오, 안 2개월. 배웠어요. 2개월 펀치 한번 볼게요. 2개월 펀치. 살짝 잽이었는데 와 이만큼 날아간다고. 와, 소리가 네. 근데 자세가 진짜 딱 잡혀. 야, 네. 아, 멋있다. 네. 그럼 혹시 자기개발 외출 말고도 생도들을 위한 뭐 또 다른 제도들은 없나요? 네, 있습니다. 체력 측정에서 특급 조건을 달성한 생도들에게 주어지는 금박권이란 제도도 있는데요. 한 학기에 한 번씩 체력 측정을 진행해서 특급 조건을 충족한 생도들에게는 금요일에 외박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적극적인 행사 참여 등 모범적인 생도 생활을 한 경우에도 금박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일 박권, 금박권. 자, 생도들이 시간을 알차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제도를 마련해 놨군요. 너무 좋은 제도 같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그럼 저희 살펴볼까요? 네, 국간사 학교 시설 좀 자랑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조유림 생도가 교내에 땡땡 기반 중증 외상처치 훈련장이 신설되어서 생도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아 어렵다. 근데 약간 느낌이 약간 그 뭐랄까 그 4차 산업혁명 이런 쪽이랑 좀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접근이에요. 아 그래요? 네. 오. 정말 리얼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곳이라고 해요. 아. 우리가 또 KCTC 때 배웠던 그 말지 장비 이런 그쵸, 계열 그쵸. 아닐까 싶은데 네. 뭐 AR, VR 기반 훈련장 아닐까요? 요즘엔 AR, VR보다 하나 더 레벨업된 게 있어요. 혹시 XR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알죠. XR 알죠. X라지. 아니다. 라지가 L이구나. 엑스 레귤러. X 레귤러. 라지까지 가긴 자존심 상하니까. XR은 뭐죠? 네, AR은 가상현실, VR은 증강현실이라면 XR은 확장현실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생도들이 가상현실로 직접 들어가서 중증 외상처치 훈련을 아주 실감나게 받을 수 있는 훈련장이라고 해요. 확장 현실은 저는 진짜 처음 들어봐요. 저도요. 네. 메타버스 이런 건가? 뭐 그런 거 같기도 뭐 캐릭터처럼 게임 아니, 근데 직접 캐릭터처럼. 본인이 직접 하겠죠. 그러니까 그쵸. 캐릭터는 아닌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가상현실로 직접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건가요? 다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아유, 진짜 그럼 처음부터 보여줬으면 됐잖아요. 이상하게 원시적 엑스가 나올 때까지 왜 그만 듣고 진짜. 네, 시공간을 넘나드는 국간사의 XR 중증 외상처치 훈련장의 모습 함께 보시죠. 와. 이거 와 진짜 실감 날 것 같은데요. 아, 진짜 같아요. 우와 뭐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실전처럼 훈련이 가능한 거잖아요. 야. XR 중증 외상처치 훈련장은 올해 1월 27일 교내 생도회관 건물 내부에서 개소되었는데요.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해서 외상 환자를 처치하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관통상이나 절단, 복합골절과 같은 실제 외상 환자 사례를 실제처럼 구현할 수 있어서 생도들이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외상 케이스들을 접해보고 적절한 처치를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야. 근데 진짜 선진병영 진짜 첨단 병영이네. 첨단 병영. 와.
영상에서 환자 수송용 헬기도 구현하는데 진짜 헬기처럼 막 움직이잖아요. 이런 데서 훈련 받으면 실전에서도 더 능숙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명 모션 비클이라고 불리는 장치인데요. 육축 구동으로 움직이는 장치 내부는 메디온 헬기와 같은 크기와 구조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헬기의 진동과 움직임을 느끼면서 더미를 대상으로 다양한 외상처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해둔 것입니다. 와. 그러니까 실전 같은 훈련을 위해서 최첨단 과학 장비까지 동원되고 있군요. 자, 그럼 이 엑살 장비로 훈련도 받고 있는 건가요? 네, XR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수준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동안은 군이나 민간의 현직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됐었는데요. 올해 10월에 처음으로 4학년 생도부터 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라서 생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전에 강한 간호장교를 양성하는 국간사답게 교육과 훈련들도 정말 클래스가 남다르네요. 대한민국 국군의 건강, 한야이들이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완전 인정합니다. 예. 자, 오늘 국군 간호사관학교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또 없어요? 없어요. 아쉽지만 여기까지인데요. 자, 오늘 두 분 함께한 소감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네. 네, 제 모교는 제 군생활 동안 저의 큰 자부심이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어서 저에게 너무 큰 영광이었습니다. 국가와 국민이 부르면 언제나 달려갈 수 있는 간호장교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훈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학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저도 남은 시간 동안 더 열심히 수학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정예 간호장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믿음직스럽습니다. 좋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국군 간호사관학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국군의 건강을 사수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을 전군의 간호장교 전우분들도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파이팅! 자, 전군 부대자랑 다음 주 일요일에도 특별한 무대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궁금하죠? 궁금하면 다음 주 저녁 8시에도 모두 TV 앞으로 모여요.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행복한 내를 위해 그날의 사건을 되짚어보는 사건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네, 장병들의 행복한 병영 그리고 인권을 위해 행군기가 앞장서겠습니다. 지금껏 관습이란 이름으로 자행되어온 악습, 불합리한 관행, 이제는 안녕. 군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을 다각도로 짚어보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네, 오늘도 사건의 재구성 함께해 주십니다. 육군본부 과학수사센터의 윤대중 수사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대중입니다. 완전 범죄는 없다. 모두 다 알고 계시죠? 네. 오늘도 열심히 사건 분석해 보겠습니다. 중앙지역 군사법원의 원보람 법무관님도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보람입니다. 병사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한 발 앞서 뛰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공공부대 XX 사단의 비리를 고발합니다. 땡땡 사단의 행정병 근태 문제. 군 나트병이 근무 태도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사회에선 이런 사람들 진상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네. 근데 이게 끝이었을까요? 그날 이후 A 병사의 행보는 매우 버라이어티해졌습니다. 모두가 조금씩은 들떠있던 금요일 오후. 그런데 C 중대장의 기분은 땅을 파고 지하 100m, 1000m, 아니 그 아래까지 내려가 있었습니다. 벌써 2시간째 두 병사가 본인 앞에서 옥신각신하고 있었거든요. 서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고 있는 두 병사는 A 병사와 B 병사였습니다. 그럼 두 병사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그거를 중재하는 상황인가 봐요? 2시간씩이나 그러고 있으면 진짜 지칠 것 같아요. 두 병사의 목에는 이미 핏대가 섰고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은 몇 달 전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한 통의 민원에서 시작이 됩니다. 네. 당시 올라온 민원 내용은 이거였는데요. 아, 볼까요? 제목. 공공부대 XX 사단의 비리를 고발합니다. 저는 보병으로 근무 중인 A 병사입니다. 제가 근무 중인 부대엔 심각한 비리가 있습니다.
이 부대 행정병인 비병사는 저보다 학력도 낮은데 행정병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학점도 제가 더 높을 겁니다. 비병사에게 무슨 뒷백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행정병은 제가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보직 변경 부탁드립니다. 이게 부대 비리를 고발하는 건가요? 내용이 너무 이상한데. 네, 뭔가 기승전결이 희한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행정병이 하고 싶었으면 지원을 했으면 됐잖아요. 너무 억지를 부리는 것 같은데. 이게 민원거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학력이 높다고 무조건 행정병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민원이 접수되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 너무 말도 안 되는 민원이라서 뭐라고 답변을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답변을 해야 되나요? 이런 거는 팩트도 없고 그냥 다 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악성 민원인 건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럼 또 안 되나요? 맞아요, 안 돼요. 특히나 이번 민원의 경우에는 국민신문고에 올라왔잖아요. 국민신문고는 국민의 민원이나 제안을 처리하는 온라인 소통 창구죠. 이거 진짜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뭐 고충이 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억울한데 그래서 막 해결 방안도 보이지 않고 막 그런 사건을 국민신문고에 올리면은 좀 공론화가 되고 해결되는 경우도 우리 많이 봤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런 말도 안 되는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하는 입장에선 진짜 맥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성 민원이라고 해서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민원이 접수되면 관련 기관에 배정이 되고 담당자는 민원인에게 해당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지, 만약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이라면 왜 해결할 수 없는지까지 상세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절차도 되게 많이 복잡하고요. 해야 하는 일도 되게 많은데 방금 보신 A병사의 민원을 해결하도록 배정받은 게 바로 C중대장이었어요.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민원에 적절한 이유를 달아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다 해줘야 되는, 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어쩐지 그 중대장이 100m 내려가 있는 게 맞네. 아, 맞죠. 피곤하겠네요. 보다. 근데 비병사가 행정병이 된 이유를 구구절절 답변을 달아야 하는 건가요? 굳이 그냥 A병사 불러서 설명해주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일단 민원 해결 과정에서는 일단 문서화해서 남겨야 되기 때문에 결국 C 중대장은 이 민원을 해결하려고 비병사가 컴퓨터 관련 학과 출신이고 관련 자격증도 보유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게 복사하고 스캔해서 관련 자료를 남긴 다음에 이를 토대로 답변서를 작성을 했어요. 아, 근데 진짜로 C 중대장 입장에선 피곤할 수 있겠지만 정말 한 채의 의욕도 없이 이렇게 해결을 해주니까 뒷말 나올 일은 없어서 깔끔한 것 같기도 해요. 아니 근데 없어도 할 수 있지 않아요? 아, 행정병 그런 거 없어도 그냥 아, 저 좀 똘똘하게 생겼는데 나 행정병 할래? 하겠습니다. 1994년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지금도 꼭 그런 어떤 학교나 자격증이 없어도 행정병이 되는 경우도 종종 사실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해결을 어떻게 하나? 큰일이네. 그러니까 말만 들어도 피곤해요, 사실. 그래서 뭐 결국 해결이 됐나요? 일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국민신문고엔 또 하나의 글이 올라오는데요. 피곤해. 제목은 땡땡부대 땡땡사단의 행정병 근태 문제. 아까 그 제목 보니까 그 네. 같은 부대, 같은 사단. 네. 쎄합니다, 느낌이. 내용은 이랬는데요. 저는 XX사단 YY 대대에서 보병으로 근무 중인 A병사입니다. 저희 부대 행정병 B병사가 근무 시간에 태만인 것 같습니다. 요즘 하루에 2리터씩 물을 마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1시간에 3번 이상 화장실을 가지 않을까 싶고 이건 근무 태만인 것 같습니다. B병사가 1시간에 화장실을 몇 번 가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니 물 2리터를 마시든 20리터를 마시든 뭔 상관이야. 그게 잘못된 거야. 그리고 남이 화장실 몇 번 가는지를 왜 궁금해. 자기한테 피해주는 것도 아닌데. 확인해 주세요.
민원인 상대하는 거 진짜 극한 직업이네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민원에도 답변을 해줘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개인의 화장실 이용 횟수는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라 확인해 줄 수 없고 화장실 이용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성실하게 민원인에게 답변을 남겼어요. 네. 제발 이번 민원이 마지막이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근데 이게 끝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만 않았지. 그렇죠. 남이 화장실 몇 번 가는지 확인해달라고 민원을 넣는 거 보면은 이거는 절대 한두 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근데 불만이 있으면 직접 얘기를 하면 되지. 왜 민원을 올리는 걸까요? 그러니까 시 중대장도 답답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A 병사를 따로 불렀죠. 야, 불만이 있으면 민원 넣기 전에 나에게 좀 이야기를 하거나 간부들에게 말을 좀 따로 해달라고. 그랬더니 A 병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민원 넣는 거 제 당연한 권리 아닙니까? 지금 제가 권리 행사를 못하게 막으시는 겁니까? 라고 말했죠. 와. 싫다. 권리가 맞기는 하죠. 근데 그러라고 좀 권리가 아니니까 이거는 분명하게 이 남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의 뭐 반협박인데요, 들어보니까. A병사 무서운 사람인 것 같아. 그날 이후 A 병사의 행보는 매우 버라이어티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생활관 동기가 자신을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의도가 뭔지 확인을 해달라 이게 미덕거리야? 라든지 식당 배식 담당이 소시지를 도대체 왜 3개만 주는지 심지어는 이런 민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XX 부대 XX4단에 근무 중인 A병사입니다. 저희 충성마트에서 근무하는 군 마트병 D병사의 근무 태도가 아주 불량합니다. 제가 항상 충성마트에 가면 카운터에 앉아있고 반갑게 인사도 안 합니다. 본인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군 마트병의 근무 태도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와, 사회에선 이런 사람들 진상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진짜 개진상. 와, 마트에서 계산원들이 서서 일하는 거 인권 문제 때문에 요즘엔 다 앉아서 일할 수 있도록 좀 바꾸고 있잖아요. 근데 군 마트병이 앉아 있다고 민원을 넣었다. 나한테 반갑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 이거는 정말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쯤 되면은 그냥 남 괴롭히는 게 취미인 그냥 병사네요. 그렇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막 괴롭히는 거지. 그렇게 A 병사는 군 생활 중에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바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 접수를 했고 민원이 접수되면 고달파지는 건 C 중대장을 비롯한 그 부대의 간부들이었습니다. 민원을 해결하느라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를 수밖에 없었죠. 이거는 그냥 악성 민원으로 신고를 하면 안 되나요? 그니까요. 역지사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부대에서 이런 식의 민원 때문에 담당자들이 고통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민원, 말도 안 되는 요구라고 해도 민원을 넣은 당사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줄 수 없거든요. 그렇게 담당자들이 한숨이 늘어가던 어느 날 또 이런 민원이 올라옵니다. 그만해라 이제. 적당히 해라 좀. 또 이번에 또 어떤 신박한 민원일지 궁금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재밌을 것 같아. 네, 궁금해. 뭔가 숨 누가 크게 쉰다 뭐 이런 민원일 수도 있고. 정말 피곤해 진짜. 근데 이번엔 민원인이 A 병사가 아니었어요. 제목은 악성 민원인 A 병사를 고발합니다. 뭔가 속이 후련해졌어. 드디어. 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당하고만 살아. 그러니까 자신을 이 부대 행정병이라고 밝힌 B 병사가 올린 민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A 병사의 악성 민원 때문에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다. A 병사의 민원 때문에 사실관계를 하느라 조사도 받았고 각종 서류도 떼어야 했다. A 병사의 의도가 불순하니
확인을 해달라는 거였죠. 그렇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맞불 작전이거든요. 가야지. 한 맺힌 게 많지. 네. 그렇죠. 이 행정병도 정말 참다 올린 걸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민원은 민원으로. 아, 그렇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비록 간부들의 일거리는 플러스 1이 됐지만요. 아, 또 그런 단점이 있구나. 모두들이 피곤하네. 아, 그거는 미처 생각 못했네. 완전 민원 지옥 같아요. 인지. A병사와 B병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에 대한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올려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눈빛이 이상하다는 둥, 뭐 뒷담화를 하는 걸 뭐 들었다는 둥, 그러니까 사사건건 서로의 꼬투리를 잡아서 민원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중대장은 이 민원을 확인하고 나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민원을 어디까지 해결해야 하는 건지 그렇죠. 이 민원 지역에서 탈출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두 사람을 동시에 중대장 방으로 불렀어요. 오, 이 방법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대장실에 세 사람이 모여 있었던 거군요. 그래서 두 사람의 만남은 처음에 순조롭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뭐가 문제야? 라는 중대장의 질문에 대한 A병사의 대답이 문제였죠. A병사는 사적인 감정은 없다. 그러니까 B병사가 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민원을 넣는 거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거를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왠지 도돌이표 느낌이에요. 맞아요. 계속 돌겠죠, 이제. B병사도 결국 본인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이제 언성을 높이면서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네. 양날의 검이네요, 정말. 그렇죠. 네. 이번 사건은 그냥 좀 헛웃음이 나오는 사건인 것 같아요. 뭐 물론 부당행위가 있거나 바로잡을 게 있다면 민원을 제기하는 게 맞죠. 해야죠, 적극적으로. 근데 A병사가 쏘아올린 이 많은 민원들, 이게 과연 정당한 민원일까요? 라떼는 해봤자 이제 뭐 옛날 말로 소원수리. 요즘 말로 이제 마음의 편지가 전부였는데 요즘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할 수도 있나 보네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 또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훨씬 민원 올리기도 쉬울 것 같은데 이게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우선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 내용에 따라서 처리할 기관 또는 주무부서 담당자를 선정하여 민원을 분류 및 이송합니다. 이때 민원 내용이 2개 이상의 기관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가장 밀접한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그리고 그 밖의 관계기관을 협조기관으로 지정해서 배부하고 있고요. 민원 처리부서에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하되 민원 처리가 완료된 경우는 그 결과를 국민신문고 등 민원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처리 결과를 무조건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서류로 접수된 민원의 경우에는 민원 접수 후 30일이 경과할 때마다 처리 진행 상황과 예정일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를 해주어야 하고요. 신문고와 같은 전자 시스템의 경우 민원 처리 진행 상황이 시스템을 통해서 공개가 되기에 민원인에게 위와 같은 안내를 한 후에는 진행 상황 통지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제도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하면 확실하게 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실제로 국민신문고에 그 군 관련 민원 접수가 되는 경우가 많나요? 꽤 되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인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 참여 포털인 국민신문고는 일단 누구나 다 참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장병들은 일단 무분별하게 국민신문고에 먼저 신고하기보다는 지휘계통으로 먼저 보고를 하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국민신문고에 사실관계를 신고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음해성 민원이나 악성 민원으로 인식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이번 사건이 바로 그 음해성 민원이 아닌가 싶어요. 자, A병사 꼭 필요한 민원이 아닌 것 같은데 국민신문고까지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C 중대장은 원래 업무 말고도 민원 처리라는 업무까지 업무량이 늘었고요. 자, 피민원인이 된 B병사도 조사를 받느라 괴로워졌습니다. 자, A병사가 제기한 민원이 과연 정당했는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제목은 그럴싸했거든요. 부대 비리를 고발합니다. 네. 진짜 뭐 대단한 게 있는 줄 알았는데 결국 요약하면은 비병사가 행정병인 게 배 아프다. 네. 나도 행정병 시켜주라. 이게 다잖아요. 이게 민원 넣을 일은 아니지 않나요? 악성 민원 아닌가요? 악민. 악민. 예. 네, 그 악민, 악성 민원이라는 것이 별도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악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고요. 또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의 심정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정을 고려한다고 해도 A병사의 민원은 B병사를 그냥 질투해서 넣은 민원 같거든요. 정말 민원을 넣으면 보직이 변경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이런 민원을 넣은 거겠죠? 그러니까 던지기 민원하는 사람들도 꽤 돼요. 해결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그냥 민원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보통신망이나 SNS 발달로 인해서 무분별한 민원이 되게 많이 증가하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자신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자의적 해석을 해서 일단 넣고 보자는 식의 그런 민원이 좀 많이 있어요. 자, A병사가 접수한 두 번째 민원부터는 명백하게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B병사가 한 시간에 화장실을 몇 번 가는지 확인해 주세요. 정이 있는 것도 네. 아니고. 이런 거는 근데 누가 봐도 터무니없는 민원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는 사실 군내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내용이겠지만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권리 행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처벌을 하거나 민원 제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원의 내용이 허위사실, 즉 무고에 해당하거나 민원 처리 과정에서 담당자에게 욕설, 폭언 등을 할 경우는 별도의 사유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민원 넣을 권리는 보장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A병사의 민원은 도가 지나치지 않나. 이거는 뭐 권리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권리라는 것은 인간과 집단이 국가, 사회, 단체 활동을 함에 있어서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힘 또는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해요. 근데 A병사는 이를 조금 과해석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또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 같고요. 저는 의아했던 게 A병사가 이런 민원도 올리잖아요. 군 마투병이 앉아서 근무하는 건 군무 태만이고 직무유기다라는 민원이요. 근데 이런 것도 민원거리가 되나요?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공무원이나 개인 혹은 부서에 항의하기 위해서 어떤 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에서 A병사는 병역 내에 같이 근무하는 충성마트 병사의 근무 태만과 직무유기를 판단하고 있어서 민원을 제기한 것은 잘못된 해석에 의한 오민원으로 판단이 됩니다. A병사의 민원 남발로 고충을 겪은 B병사가 A병사를 민원 대상으로 민원을 청구합니다. 그간 A병사에게 당한 고통은 이해가 되지만 과연 이게 올바른 방법이었을까? 네.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죠. 들기도 하는데. 올바른 방법이다. 예. 그러나 그게 민원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일단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누군가는 또 그 민원 사항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고 또 행정적인 수고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일단 민원을 넣기 전에 병영생활 상담관과 상담을 좀 통해서 지휘관이 해결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방법을 선택했으면 좀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네요. 두 분도 아직 현직에 계시니까 민원을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기억에 남는 민원 있으신가요? 저는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던 민원이 있는데요. 휴가 나갔던 병사가 길거리에서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노래를 들으면서 동시에 담배를 피고 있었다는 이유로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확인한 결과 해당 장소는 흡연 장소였고 또 블루투스 이어폰도 현재는 금지된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예전에 군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처럼 보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해 주세요. 얼마나 고생합니까, 장병들.
혹시 원사님은 기억에 남는 민원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주로 수사관들한테는 사건 관계인들에 의한 민원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수사 절차상의 문제점 아니면 수사를 잘못했다고 수사관들을 좀 처벌해달라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 이외에 한 번은 지휘관이 군인으로서 품위 위지 위반을 했다. 이런 신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내용이 뭘 것 같아요? 도상방뇨였나? 갓길에서? 속도를 내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옆에서 지휘관처럼 견장을 찬 군인이 운전을 하는데 다 풀어헤치고 복장이 되게 불량하다. 저거 찾아서 처벌해달라. 이런 민원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뭐 근데 그 대상자 찾느라고 고생 엄청 찾아야 했어요. 돼요? 찾아야 돼요? 찾았죠. 아니야 옷을 벗고 있지 않느냐. 뭐 살짝 이렇게 펼쳐지는 건 그럴 수 있지 않나 싶긴 한데. 아니 차 안에서 누가 본다고 그 약간 좀 이렇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좀 뭐 덥고 불편하니까 이렇게 좀 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살짝? 와, 근데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된다니까 두 분도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건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병사는 하루가 멀다 하고 국민신문고로 황당한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혹시 병사들이 A병사처럼 이렇게 민원을 남발한다면 처벌하거나 징계를 줄 수 있나요?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보장된 권리입니다. 다만 반복성 민원, 허위 민원 등을 예방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요.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할 경우 형법상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얼마 전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모두가 안타까워했던 그 사건이 있었죠. 자, 오늘 사건에서는 황당하고 실소를 유발하는 정도의 사례들이었지만 현실에선 상상보다 더 잔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극성 민원과 악성 민원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민원처리법 및 국방민원처리에 관한 훈령에서는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CCTV, 녹취 전화기 등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폭언, 폭행 등으로 민원처리 지연 방해 시에는 민원인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민원이 반복될 경우에는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였고 민원 업무 처리 중 고소고발, 손해배상 사건 발생 시에는 사법 대응에 필요한 물리적, 경제적 지원 제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당한 담당자를 위한 회복 프로그램도 있나요? 폭언,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한 담당자에게는 치유 프로그램, 휴가 보장 등의 제도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계실 수 있는데요. 보다 실질적인 예방책을 통해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강력한 보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부당한 일을 당하면 민원을 제기하고 바로 잡아야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사소한 일까지 습관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은 우리 군 전력에 손실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병사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국방부 민원 업무 훈련과 육군 규정, 민원 관련 규정이 있어요. 이 관련 규정들에 대해서 홍보 및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특히 육군 군사경찰에서는 민원 실무 지침서를 만들어서 올바른 민원 접수 및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병들은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관련 규정을 꼭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당한 민원 제기는 당연하지만 꼬투리를 잡기 위한 민원 제기는 지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 줄, 냄새나는 쓰레기는 더러워서 피합니다. 맞습니다. 자, 국군장병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 헬프콜 1303번이 24시간 365일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땐 언제든지 연락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사건의 재구성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쉬운 소식을 하나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 행군기와 함께했던 우리 가족, 네, 친애하는 우리 원브람 무무가님께서 전역을 아쉽다고 해야 되나요? 전역을 하시는데 축하를 또 해야 돼. 축하를 해야 되나 아주 애매합니다. 네, 저희는 네. 너무 아쉬워요. 네, 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제가 이제 군 생활의 시작과 끝을 행군기랑 하게 되어서 그러지 마세요. 저는 너무 영광스럽고요. 이 행군기 프로그램 하면서 이제 MC님들 비롯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공들여서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많은 장병분들이 보시고 우리 군의 인권 향상에 더욱더 이바지하는 훌륭한 프로그램이 1000회까지 이어지기를 저는 기원하면서 전역해서도 매주 일요일에 꼭 본방사수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자, 어디서 뭘 하시든 저희 행군기가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병영 문화를 만들어가는 행군기가 함께합니다. 다음 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차렷 경례 해군 고맙다 얘들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고 다들 몸 건강히 남은 군생활하고 전역하면 밖에서 보자. 우리 인연 이 훈훈한 분위기에 끼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비병사 역시 이날이 저녁일이었거든요. 그래요? 아니 같은 저녁 날인데 왜 분위기가 다른 건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비병사의 군 생활은 이렇게 초라하게 막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폐사 공사가 아니면 클래스라고 하셨는데 저희 모르는 사관학교가 새로 생겼나요? 네 발의 전후 군견을 양성하는 육군 군견 훈련소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오, 저렇게 후각을 이용해서 적군이 떨어뜨린 물품을 야, 멀리서도 냄새가 날까? 오, 안적 그리고 오. 찾았다고. 이 모든 훈련과 평가를 통과한 견들만이 작전견이 될 수 있습니다.